2022 강의도 수능 연교재 수능 특강 주제 통합 12강에 나부터 봅시다. 나 보고 문제 풉시다. 1문단. 분자 스펙트럼은 분자 스펙트럼? 원자 스펙트럼이 아니고 이제 분자 스펙트럼? 그 분자를 가지고 이제 스펙트럼을 찍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분자의 구조를 탐색하는데 이제 요긴한 도구다. 분자의 어떤 구조. 그러니까 뭐 분자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생겼다. 이제 원자고, 그죠? 수소 원자 H가 이제 두 개 H2가 되면서 이제 분자가 되는 거죠. Cl, 그죠? Cl2가 되면서 분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원자 따로, 원자핵이 따로 있고 두 개가 있고, 전자 궤도가 바뀌는 거지. 응? 전자 위치가 이렇게 지금 이걸 동그랗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R형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거 거의 뭐 원처럼 생겼는데, 뭐 물론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뭐 전자 준이라든지, 전자 에너지 준이라든지 이런 게 바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되었다가 원의 형태였다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떤 전자의 어떤 배치가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지. 분자가 되면서. 그래서 봅시다. 분자 스펙트럼은 분자 구조를 탐색하는데 요긴한 도구겠지. 그럼 이제 분자의 구조, 그죠? 분자, 뭐 전자도 그 분자의 그 구조에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전자의 어떤 위치, 에너지 준위 차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그 실제 모양에서 그 어떤 전자가 그 자주 나타나는 확률이 높은 지역이 달라집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구조가 달라진다. 그때 그 분자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을 그 지역이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제 분자의 구조고. 근데 그걸 이제 그 탐색하는데 요긴한 도구다. 분자 스펙트럼은 이온자 분자 뭐 라디칼 전부 다 뭐 이온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등의 어떤 다양한 분자 스펙트럼. 그러니까 뭐 이온도 뭐 분자로 볼 수 있나? NH3 마이너스 뭐 H 뭐 CO3 H2 HCO3 마이너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온이 그런 거고 라디칼은 뭐야? 라디칼 뭐 짝을 짓지 않은 화학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짝을 짓지 않은 홀전자를 포함한 분자. 그러니까 뭐 홀전자를 포함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뭐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겠네. 라디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안한 어떤 상태겠네요. 그럼 계속 봅시다. 근데 그런 어떤 이원자 분자라든지 라디칼이라든지 아니 이원 같은 거를 이제 분자 스펙트럼으로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된다. 그죠? 특히 이제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됐다. 일찍 원자는 선 스펙트럼을 형성하지만 선 스펙트럼 요 이제 일반적으로 요 선 스펙트럼 이거 뭐 가늘고 리을 빠졌네. 그죠? 가늘고 뚜렷한 선 스펙트럼 형태인데, 그죠? 형태 스펙트럼 이 글자가 왜 이렇게 다 틀리지? 아니 선 스펙트럼, 그죠? 그럼 요건 밴드 스펙트럼이라 그런 거. 요런 식의 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원자 같은 경우에. 요건 이제 수소잖아. 수소의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그죠? 수은의 그 흡수 스펙트럼. 이것도 네온의 흡수 스펙트럼. 이거 뭐 흡수 스펙트럼이 아니라 방출 스펙트럼, 그죠? 방출 스펙트럼. 요게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네요, 그죠? 그렇다. 이게 이제 선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고. 그럼 선의 형태가 아닌 건 뭐냐? 밴드 스펙트럼. 그러니까 여러 겹의 띠가 이제 띠처럼 보이는 거지. 선이 막 여러 개 겹쳐져가지고 이 선이 막 그어지면,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이 하나씩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막 다닥 붙어 있어. 그럼 이런 식으로 보이겠지. 맞나요? 연결됐을 거 아니야. 밴드처럼 하나의 띠처럼. 띠가 영어로 밴드죠, 그죠? 띠처럼 쭉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쫙 다닥 붙어 있으면 그 뭐 분해능이 낮으면 멀리서 보면 붙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밴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다. 일반적으로 뭐 원자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분자는 좀 밴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소 아까 다시 보면 지금 그 원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있는데, 그러니까 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원자가 섞여 있잖아요, 그죠? NH3 마이너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다다다 다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막 그어지고 막 다다다닥 붙어 있고 하니까 이게 띠처럼 보인다. 연결돼 가지고 띠처럼 보인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거다. 그러니까 분자는 이제 그 원자가 몇 개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계속 봅시다. 일찍 원자는 선 스펙트럼을 형성하지만 분자는 밴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밴드 스펙트럼은 여러 스펙트럼 선이 이제 조밀하게 모여가지고 선 스펙트럼이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모여가지고 낮은 해상도에서는 이제 폭을 갖는 띠로 이제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게 이제 밴드 스펙트럼이다. 실제로 선 스펙트럼인데 그게 막 조밀하게 붙어 있으니까 분해능이 좀 낮은 걸로 보면은 그냥 하나 쭉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1문단이었고 2문단. 2문단 봅시다. 2문단. 원자와 분자 중에서 원자는 구조가 더 단순하므로 그렇죠. 원자는 하나, 그 분자는 원자 몇 개가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원자가 더 단순하지. 구조가 더 단순하므로 스펙트럼도 더 단순하게 선으로만 나타난다. 전자 전이 에너지만을 선 스펙트럼에 반영하는 원자와 달리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 전이 에너지만 선 스펙트럼에 반영한다. 그러면 뭐 선 스펙트럼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가 전자 전이 에너지다. 전자 전이 전자가 이렇게 여기 K 껍질에 있다가 L 껍질로 갈 때 가고 흡수를 하고 다시 또 L 껍질에서 K 껍질로 떨어질 때 전자가 방출되잖아요, 그죠? 그때 요 전자 전이 에너지라 그래. 전자 그 전이 에너지. 그러니까 E1에서 E2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요 차이가 전자 에너지 준위가 전이가 된 거죠. 에너지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 에너지 전이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 그러니까 고에너지 준위에서 저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때 에너지를 뱉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이 낮은 에너지로 전이가 된 거지, 그죠? 그럴 때 나오는 어떤 에너지 델타 E, 그죠? 그것만으로 이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만으로. 그러면 다른 걸로도 뭐 나타나나요? 그죠? 아까 뭐 했었잖아. 이게 뭐 상태, 이 뭐냐 아니네. 회전, 진동, 전자 에너지의 이제 에너지 준위 간격. 요 세 개가 원자나 분자의 어떤 그 상태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자 같은 경우에는 회전, 진동은 뭐 그다지 큰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 신경 안 쓰고 전자 에너지의 어떤 에너지 준위 이것 때문에 어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반영이 된 게 여기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게 반영된 게 전자 에너지 준위밖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 회전과 어떤 진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그 얘기죠, 그죠? 그래 보면 되지. 분자는 이제 그 회전하는 거랑 아니면 그 진동하는 거랑 그게 또 영향을 받겠네. 예? 아무래도 덩치가 크니까, 그죠? 회전하는 것도 뭐 크게 회전할 수도 있죠. 크게 대회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짝대기가 있다, 이만큼 긴 분자가 있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돌면은 이만큼 돌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중심이고 이 짝대기에 해당하는 또 분자라면 여기가 중심이고 이 끝은 이만큼 크게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전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 그죠? 에너지의 어떤 그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뭐 예상해 볼 수 있지, 그죠? 계속 봅시다. 이 문단. 원자와 분자 중에서 원자는 구조가 더 단순하므로 스펙트럼도 더 단순하게 선으로만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전자전이 에너지만을 이제 스펙트럼에 반영이 되는 거지, 그죠? 요런 게 그 전자전이 에너지 때문에 여기 전자전이 에너지, 전자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 그것만이 이제 그 스펙트럼에 반영이 된다고 보는 건데, 그거 달리 이제 분자는 전자전이 에너지의 이제 선 스펙트럼에 추가해가지고 진동전이 에너지와 뭐 회전전이 에너지가 밴드 스펙트럼에 반영이 된다. 밴드 스펙트럼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게 회전과 진동, 그죠? 회전과 진동 이게 전부 다 그 스펙트럼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에.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에너지 어떤 그 반영 뭐냐 그 어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만큼 그 정도 영향력이 있으면 그죠? 그럴 수 있겠지. 그 분자는 덩치가 크니까 아마 회전하면 또 그만큼 에너지를 먹고 뱉어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상이 가능하고. 계속 봅시다. 분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회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가 있겠지. 어? 어떤 방식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뭐 이게 길다랗게 돼 있다면, 여길 중심으로 회전하면 막 크게 돌고, 요 센터를 중심으로 회전하면 뺑글뺑글 돌 거고, 그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뭘 중심으로 도느냐에 따라 이제 그 달라지겠지, 그죠? 어떤 뭐 그런 어떤 상태가 뭐 회전 상태가 다양할 것이다. 왜냐면 근데 원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동그란 어떤 구의 형태를 띌 거니까 회전하는 거 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런 그 정도 뭐 그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분자는 어떤 방식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있다. 회전 에너지 준위 사이의 이제 간격은 작은 분자의 경우에는 0.01 kJ per mol, 1몰당 0.01 kJ 이 이제 그 차이가 있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0.01 kJ를 이제 그 주입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회전하는 게 조금 더 달라진다. 더 빠르게 회전한다든지, 그죠? 회전축이 달라진다든지,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지. 근데 0.0, 0.005, 이거보다 0.01보다 작은 0.005 정도로 줘봐야 소용이 없겠죠. 회전 운동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죠? 그래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0.01을 줘야지만 어떤 회전 운동에 어떤 뭐 변화가 생긴다. 그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생기면서 에너지가 저장이 되겠지. 그죠? 그 정도이다. 한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진동하는 상태, 진동 에너지에 대한 얘기네. 그죠? 한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진동하는 상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진동 에너지 준위들 사이의 간격은 10kJ per mol. 10kJ per mol. 그러니까 10kJ이 이제 들어가야지 1몰당 10kJ이 들어가야지 이 어떤 진동하는 어떤 형태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9kJ를 넣어봐야 진동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진동하는 게 뭐 달달달 떨리는 거잖아요. 그죠? 떨리는 건데 이게 뭐 10kJ이 들어가면 막 더 빨리 진동한다든가 뭐 아니면 폭을 더 크게 진동한다든가 뭐 진동 형태가 달라지겠지. 그죠? 9kJ를 넣어봐야 소용이 없고 10kJ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원자들이 이 분자를 구성하면서 전자가 배치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전자 에너지 준위들 사이의 간격은 100도 되고 1000kJ, 100에서 1000 kJ, 그죠? kJ per mol. 이거 뭐 1000kJ, 이게 전자전이가 가장 크네. 전자전이가 가장 크고 이게 이제 그 원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고. 이제 분자는 그래도 덩치가 좀 크니까 회전전이랑 뭐 진동전이랑 다 포함해가지고 스펙트럼에 그 효과가 나타나더라라는 거고, 전자전의 에너지는 아까 말했던 거 그대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의 어떤 배치가 달라진단 말이, 원래는 이렇게 원자의 형상 때문에 이렇게 전자의 배치가 이렇게 됐는데 분자가 되면서 전자 배치가 달라졌죠, 그죠? 달라진 거지, 그죠? 달라지면서 이제 어떤 어떤 뭐 에너지 준위의 위치가 달라진다. 일단 이게 여기서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K 껍질에서 L 껍질로 뭐 이렇게 에너지가 전자를 받으면 그 에너지를 받으면 올라갔다가 다시 또 뱉어내면서 다시 또 자기 자리 기저 위치로 되돌아오고 뭐 이런 거지. 응? 근데 그때의 에너지라는 거는 결국 이제 100kJ이나 아니면 1000kJ 뭐 요 사이 값이다라는 거. 확실히 단위가 이제 뭐 전자 에너지 준위, 그죠? 그게 이제 에너지가 단위가 크네, 그죠? 그 따라서 회전전이, 그 다음에 진동전이 전자 재배열은 각각 이제 마이크로파. 이거 에너지 값이 작으니까 마이크로파가 나오겠지. 응? 회전전이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가 작잖아요, 그죠? 이게 에너지가 작네. 에너지가 작으면 마이크로파가 나오겠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동 속도, 파동의 속도는 V는 F 람다인데, F 람다, F는 진동수고 람다는 파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V는 C로 바꿀 수가 있겠죠. 파동의 속도, 빛의 속도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파동의 속도는 고정되어 있을 거니까 빛의 속도는 그죠? C죠. 이게 일단 상수값이죠. F 람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커지면 람다는 줄어들고, 그죠? 진동수가 작아지면 람다는 커진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알 수 있고, 그다음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에너지가 작다. 여기 에너지라는 거는 H뉴죠. 이게 이제 이게 U인데 이게 주파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 변조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떤 U 주파수랑 어떤 F 진동수가 같다고 보는 겁니다. U라 그래요. U. 이놈을 U로 읽습니다. 어쨌든 뭐 U랑 F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진동수가 크면 람다가 줄어들고, 진동수가 작으면 람다가 커지는데, 어쨌든 간에 진동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놈이 진동수가 작다는 건 람다가 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람다가 긴 상태에서 이게 작아지니까 람다가 긴 놈은 에너지 작겠네? 그죠? 맞죠? 맞죠? 다시 이놈이 이제 크다. 진동수가 크다면 람다가 줄어들겠죠. 그죠? 람다가 줄어드는 게 파란빛이죠. 파란빛. 파란빛이 람다가 작잖아요. 파장이 짧잖아. 그죠? 파장이 짧으니까 이게 F가 크다는 얘기지. F가 큰 건 요거잖아요. 그죠? F랑 지금 U랑 같은 거니까. H는 그 플랑크 상수입니다.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U가 지금 커진다. F가 커진다는 얘기지. U랑 F랑 같이 보기 때문에. 그죠? F가 더 커지면 에너지 값도 커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쪽의 빛이 에너지가 크고 이쪽 빛이 에너지가 작다고요. 그죠? 여기 이쪽 적외선 뭐 마이크로파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이제 뭐 자외선 뭐 이렇게 뭐 감마선 뭐 엑스레이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쪽 편에. 여기가 에너지가 높고 여기 에너지 작다고요. 그죠? 요 공식으로 알 수 있죠. 그죠? 그 말 한 겁니다. 이거 이제 마이크로파가 에너지가 작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마이크로파 아니면 적외선 뭐 이런 게 에너지가 작은 거고, 가시광선이나 이제 자외선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봅시다. 회전전이, 진동전이, 전자재배열 등은 각각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또는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단위가 큰 놈들이 이런 걸로 방출이 되고, 그죠? 흡수하거나 방출하고, 단위가 조금 중간치니까 적외선, 그죠? 그 다음에 회전전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단위가 작으니까 끼켜봐야 이제 마이크로파를 흡수하고 마이크로파를 뱉어내고 뭐 이 정도지. 그죠? 그렇다. 이해되고. 그 다음에 회전전이가 계속 봅시다. 회전전이가 진동전이와 이제 동시에 나타나면, 그 회전전이와 진동전이가 동시에 나타났어.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영역에서 나타날까요? 어떤 영역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 당연히 적외선이겠지. 단위가 큰 놈에 흡수되겠지. 그러니까 회전전이 끼켜봐야 0.01밖에 안 되는데, 이 뭐 이렇게 그 스펙트럼도 여기 게 눈에 잘 바로 보일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깨작깨작이 보이겠지. 근데 이게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적외선 범위에서 더 잘 보이겠지. 왜 그러냐면 근데 팍 올라가네 이런 거. 이거 보이죠, 그죠? 몇 나노야? 적외선이 이쪽인가? 그죠? 아, 이게 자외선이구나. 파장이 짧네, 그죠? 파장이죠, 그죠? 파장이 짧으니까 지금 이쪽이 자외선이겠네. 이게 적외선이겠네. 적외선 천 나노가 적외선인가? 이게 확 올라가네, 그죠? 다른 건 좀 작은데 확 올라간 게 있네. 이게 크다니, 세기가 세다는 얘기. 1000나노 같이 세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세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마이크로파 예를 들어 뭐 마이크로파 깨작해봐야 이 정도 올라오는데, 자외선이 이만큼 올라왔어. 그러면 자외선의 영향이 더 큰 거죠. 여기 깨작깨작 해봐야 뭐, 그죠? 여기 자외선의 영향이 더 큰 거지.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 그죠? 이게 적외선 1000 나노 정도면 뭐 적외선이라고 보면 뭐 뭔지 모르겠으나, 그죠? 어쨌든 예를 들어 여기 뭐 적외선이라고 치면, 이거 여기 뭐 마이크로파보다는 전파보다는 적외선에서 에너지 단위가 크니까 이게 더 영향을 더 크게 미치겠지. 여기는 무시해도 좋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났다. 그 진동이랑 뭐 회전전이가 동시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진동은 끽해봐야 아니 진동이 아니라 회전은 끽해봐야 뭐 마이크로파밖에 못 쏘니까 요놈은 결국 그 적외선 영역에서 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그죠? 주고받고 하는 진동 에너지, 진동 전위가 영향을 미치겠지. 그래서 적외선 영역에서 좀 더 이제 그 단위가 이렇게 된다. 그죠? 적외선 어떤 영역에서 눈에 잘 보인다. 그럼 이 세 개가 다 있으면 당연히 가장 큰 놈 전자전이 이게 에너지 단위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확 띄지. 그죠? 그러니까 가시광선과 자외선 영역에서 이제 나타나더라. 물론 뭐 다른 데서도 나타나지만 깨작깨작 나타나는 거고 눈에 가장 잘 띄는 게 전자전이죠. 그죠? 그래 보면 된다. 회전전이가 진동전이와 이제 동시에 나타나면 회전전이 이 에너지에 비해서 진동전이 에너지가 1000배 정도 크기 때문에 방출되는 빛의 주파수는 주파수 진동수 같습니다. 그죠? 같이 보는 겁니다. 빛의 진동수는 적외선 영역으로 올라간다. 당연히 뭐 적외선도 나오고 마이크로파도 나오는데 적외선이 더 잘 보이죠. 그죠? 그다음에 전자 배열 상태의 전이가 회전 및 진동 전이와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 이 세 개가 동시에 다 일어나면 전자전이 에너지가 이제 그 진동전이 에너지의 10 내지 100배에 해당 더 크죠. 그죠? 10배, 1000배, 10배, 100배니까 10배, 100배, 예, 그죠? 10배, 100배니까 당연히 큰 쪽으로 이제 그 붙겠지. 큰 쪽으로 이제 영향이 큰 놈이 더 영향이 더 크니까 그게 눈에 잘 보이겠지. 동시에 일어나면 전자전의 에너지는 진동전의 에너지의 10에서 100배에 해당하므로 밴드 스펙트럼은 가시광선 및 자외선 영역에서 나타난다. 그죠? 그렇게 했구만. 3문단 넘어갑시다. 3문단 밴드 스펙트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이 물질마다 고유하다는 것이다. 그죠? 뭐 밴드 스펙트럼도 그렇고 뭐 선 스펙트럼도 그렇고 뭐 물질마다 달라. 스펙트럼이. 그죠? 아까 그림 있었잖아요. 있네. 수소 선 스펙트럼, 그 다음에 수은 선 스펙트럼, 네온 선 스펙트럼이 다 다르다. 분자도 다 다르겠지. 그죠? 당연한 얘기겠지. 그죠? 물질마다 고유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물질은 각각 이제 고유한 에너지 준위의 배열을 가지고 있고, 그 뭐 에너지 준위도 물질마다 이런 형태의 어떤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죠? 어떤 놈은 뭐 이게 길고, 어떤 놈은 이게 지금 E1, E2가 짧고, 어떤 놈은 길고 이렇게 되겠지. 물질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 물질의 특성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갖는다. 물질은 이제 고유한 어떤 에너지 준위의 배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각기 독특한 밴드 스펙트럼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야 밴드 스펙트럼만 확인하면 야 이거 어떤 물질인지 알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밴드 스펙트럼의 이런 성질은 미지의 물질을 동정하고 동정이라는 게 어떤 물질인지 확인하는 거, 그죠? 동정, 그죠? 어떤 물질인지 스펙트럼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물질인지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걸 스펙트럼을 찍어 보니까 요런 형태가 나오더라. 이러면 그 물질은 수소구나. 이 기체는 수소네, 수소 기체네. 아니면 또 이 수소 기체를 어떤 그죠? 방출 스펙트럼을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 기체는 수은으로 이루어져 있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물질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봅시다. 밴드 스펙트럼의 이런 성질은 미지의 물질을 동정하고 그죠? 확인해 보는 거지. 미지의 물질이 그게 뭔지, 수소인지, 뭐 수은인지 이를 확인하고 특성을 이제 파악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된다. 그죠? 어떤 물질의 이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독특한 밴드의 양상이 그 물질을 동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지 뭐. 밴드 스펙트럼으로 그 물질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밴드 스펙트럼은 원자와 분자의 전자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심 역할을 한다. 전자 구조를 이해한다고? 전자의 구조라는 게 뭐야? 전자가 구조가 있나? 그러니까 뭐 전자의 어떤 구름,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자 껍질이 어디 있느냐? K 껍질에 지금 전자가 있느냐? 아니면 L 껍질까지 전자가 있느냐? 아니면 N 껍질까지 전자가 있느냐? 그죠? 하나 밑에서부터 하나씩 채워 올라오죠, 그죠?
그 지금 봐 여기 같은 경우 CL 같은 경우에는 염소 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K 껍질, L 껍질, N 껍질 꽉꽉 차 있네. 288 뭐 288 뭐 이렇게 가지 않나? 그죠? 또 뭐 이게 순서가 있죠.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가지고 2개, 이게 8개, 이게 또 8개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는데. 그죠?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또 완성단 288 이게 뭐 개수가 차지면 다시 또 다음 단계로 가고 궤도로 넘어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자의 어떤 배열 구조, 그죠?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전자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이제 중심 역할을 한다. 어떤 물질의 이제 에너지 준위를 조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그 물질의 전자 배열, 그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지만,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입했더니 다양한 어떤 그 스펙트럼, 그죠? 빛을 쐈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전자 파장에 빛을 쏘니까 요거만 쭉 흡수를 하더라. 아, 그러면은 이 정도로 흡수했으니까 이놈은 K 껍질에서 L 껍질로 넘어갔구나. 그죠? 넘어가면서 다시 또 내려오면서 빛을 냈구나. 그죠? 방출선 아니면 흡수선. 그러니까 빛 쐈는데 얘가 K 껍질에서 L 껍질로 이동할 정도만의 에너지를 쪽 빨아먹은 거야. 여기만 쪽 빨아먹은 거지. 딴 건 놔두고, 그죠? 그러니까 또 이제 만약에 L 껍질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K 껍질에 있다가 L 껍질로 간 걸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 K 껍질에서 L 껍질로 갔을 때 이런 형태라고 했으면, 그죠?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여기가 비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애초에 L 껍질에 전자가 있다가 N 껍질로 이동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여기 초록색, 그죠? 여기에 흡수선이 딱 끄어지는 거야. 아, 그러면은 지금 주황색 선이 비어 있을 때는 K 껍질에서 L 껍질로 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 선에 이렇게 흡수선이 되어 있으면 L 껍질에서 N 껍질로 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원래 이제 K 껍질에 있었는지 L 껍질에 있었는지, 그죠?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전자의 어떤 그 위치, 어떤 뭐 전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밴드 스펙트럼은 원자와 분자의 전자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게 되고, 뭐 전자의 구조라는 게 뭐 전자 뭐 파장인지 뭐 그냥 뭐 입자인지 그건 모르는데 전자 구조 자체가 전자 배열에 대한 얘기겠지, 그죠? 어떤 물질의 이제 에너지 준위들을 조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그 물질의 전자 배열과, 그죠? 전자 배열, K 껍질에 있는지, 원래 K 껍질에 있었는지, L 껍질에 있었는지, 전자 배열과, 전자들이 제자리에 잡아두는 힘. 그러니까 전자들이 왜 이게 지금 뭐, 원운동을 하지 않는데, 애초에 보호는, 이게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보호는, 그죠? 이게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구심력이 있어가지고, 여기 뱅글뱅글 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뱅글뱅글 또 이렇게 이거 뭐냐 만류인력 때문에, 그죠? 이 두 개가 땡겨가지고 구심력으로 작동해가지고 얘가 뱅글뱅글 돈다, 안 튕겨나오고 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실제로 전자는 어디 있는지 몰라. 막 구름처럼 막 있어. 그죠? 확률이죠, 확률. 양자역학에서 보면 확률이죠, 확률. 그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 전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전자가 이제 딴 데 안 날아가고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런 걸 연구한답니다.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다. 여기 에너지를 주입하면 K 껍질에서 L 껍질로 올라가고, 뭐 다시 또 L 껍질에서 N 껍질로 올라가고, 또 다시 또 뱉어내고 기저로 내려가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잡아주는 힘이 뭘까? 뭐 그런 거 연구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죠? 네, 효과적으로 또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